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군법 학생입니다. 오늘은 동덕여대 4.1등급 학생이 작년에 저와 상담을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네,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는지 평범한 일반고의 어떤 인서울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인서울 상향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제가 오늘도 제 모습은 등장하지 않을 듯합니다. 집에서 상담을 하고 있어, 촬영을 하고 있어서.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공지부터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계속 문의가 와서 5월 15일부터 제가 입시 상담, 수시 입시 컨설팅이라고 해야겠죠? 입시 상담을 예약을 시작을 합니다. 5월 15일부터 예약을 받을 거고요. 관련된 내용은 5월 15일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영상 확인 후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딸내미랑 같이 미용실을 갔는데 딸내미가 미용실을 간 이유는 앞머리를 내리고 싶어서였어요. 그 여자아이들의 그 마음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입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또 뻘소리네. 자, 동덕여대 이제 합격한 학생이 내신이 4.1등급이었어요. 4.1등급 학생이었고요. 작년에 저랑 상담한 학생이고, 다만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려는 날짜가 5월 2일인데 5월 2일 현재 제가 오늘은 확인 안 했는데 5월 1일까지 어제까지는 동덕여대 입시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 5월 달 말까지는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듯 하고요. 어쨌든 저와 상담한 학생의 이야기고 한번 볼까요?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보시면 학생의 전체 내신이 내신 4.1등급이었습니다. 4.1등급. 학생이 이제 참고로 재수생이었고요. 재수생. 작년엔 확실히 상향 지원 재수생들이 많이 합격했어요. 저와 상담한 학생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도 4.1등급으로 합격을 했고, 전교과의 원점수 보시면 느낌이 오겠지만 사실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원점수도 낮을 뿐더러 그 사회 교과와 과학 교과가 골고루 섞여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동덕여대 전체 내신은 4.1등급이었는데 동덕여대식으로 환산을 하면 내신이 3.96 거의 한 4등급 정도 나왔고, 그 입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어느 프로그램을 돌려보든 이런 식으로 나와요. 10% 이하. 이건 뭐예요? 불합격이라는 거죠. 광탈. 예, 불합 예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합격을 알게 된 거는 이렇게 합격 문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게도 알게 되었고,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4.1등급으로 합격했습니다. 예, 어떻게 합격했는지 이걸 볼 건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좀 있습니다. 일단 꼭 이것만 뿐만이 아니라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여대는 황금의 땅.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여대에 대해서 이제 입시 올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여대 순위 이화여대가 1순위죠. 좀 매겨볼까요? 선호도.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화여대가 1순위고요. 이화여대 다음으로 유명한 데 이제 숙명여대가 되겠죠. 그 다음이 성신여대.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개의 여대가 뭐 옥신각신합니다.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위가 이런 식으로 가고요. 보통 선호도 순위고요. 뭐 어느 대학이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입시에 있어서의 선호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학생들이 여대를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해합니다. 한창 20대의 이제 20대에 들어가는 젊은 청춘이 나이의 여학생들만 있는 여대보다는 남녀공학의 어떤 메리트가 더 클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이거 이해한다 그러면 이거 좀 오바죠.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제 딸내미 미용실 가서 앞머리만 만들러 가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대는요 굉장히 여학생들에게 큰 기회예요. 그래서 보면 간혹 의외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여대에서 꾸준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요 좋은 입시에 있어서의 찬스가 올 수 있어요. 한번 계속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일단 남학생들이 지원을 못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여학생들이 선호하지 그러니까 이과라 지금 대세는 이과잖아요. 대세는 이과인데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이과 계열이 있거든요. 그런 이과 계열은 입시에서 찬스가 잘 온다. 학종에서조차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서 여대 입시 한 장 정도는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여학생들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동덕여대 한번 볼까요? 또 동덕여대 정체를 밝혀라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동덕여대 그러니까 3여대라고 해서 서울 동덕 덕성여대를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에 이제 덕성여대까지 들어가서 3여대가 비교가 돼야 되는데 입시의 어떤 결이랄까? 그러니까 입시 전형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여대하고 동덕여대가 되게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덕성여대는 좀 독특해요. 그 덕성여대만의 입시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서울여대하고 동덕여대를 많이 비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덕성여대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 점수를 환산하는 방식이나 뽑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덕성여대는 서울여대, 동덕여대 비슷하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서울여대하고 동덕여대를 들여다보면 서울여대는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오픈해서 잘 보여주고요. 동덕여대는 의외로 그 입결을 그렇게 잘 안 보여줘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네. 그래서 좀 약간 학종 같은 경우에는 깜깜이 전형의 어떤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동덕여대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했네. 4.1등으로 붙은 이 학생이 뭐로 붙었냐면 교과로 붙었어요. 이거 이 학생이 교과로. 예, 교과로 합격했는데 자 동덕여대 교과 수준을 한번 볼까요? 동덕여대 붙으려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동덕여대 붙으려면 자 2025학년도 거는 아직 오픈이 안 됐으니까 재작년 지원한 학생들의 입결을 한번 볼게요. 교과 성적 우수자 학생부 교과 우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계열 한번 볼까요? 인문계열 한번 보시면 여기가 50컷이고요. 여기가 70컷입니다. 자, 70컷 성적을 한번 볼게요. 인문계열 여기가 70컷.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명 중에 7등의 성적입니다. 여기가 7등. 보시면 점수대가 어떤가요? 2.29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는 3.38인데 여기 보면 2점대가 이 정도죠. 이 정도. 2점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3점대를 간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3점 아주 극초반에 몰려 있습니다. 세죠?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보통 2점 후반, 3점 초반 정도 느낌이죠. 이렇게 뭐 튀는 데이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볼까요? 인문은 2점 후반, 2점 중후반에서 3점 초반 정도가 70컷이 형성이 돼요. 자연은 어떻게 됐나요? 자연계열. 자연계열 보시면요. 약학과는 제외하고요. 약학과 이거는 논외로 쳐야겠죠. 약학과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 약학과의 이 점수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2점 후반, 중후반에 후반에 형성돼 있고 정보 통계 하나 제외해 놓고서는 3점 초반에 조금 더 있죠. 자연계열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 역시 2점 중후반에서
30.3점대 초반에서 70%씩 형성이 돼요. 세죠. 근데 제가 지금 상향 지원해서 합격시킨, 제가 시킨 것도 아니죠. 본인이 현명하게 원서를 넣으신 거예요. 합격한 학생의 점수가 내신이 4점대였어요. 4.1등급. 4.1등급이었고. 그렇다면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동덕여대를 추천해서 이제 결국 이분이 지원을 한 건데, 동덕여대를 제가 추천한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여학생들은 동덕여대 한 번씩 얘기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대학은 중에 하나가 단국대였고요. 그리고 아주대 특정학과하고, 그다음에 동덕여대는 제가 타이밍이 괜찮겠다라고 이제 좀 느낌을 가졌거든요. 동덕여대에 대해서 참고로 동덕여대 작년에 말이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원서 낼 때는 그런 일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서 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동덕여대를 제가 이제 상향 지원을 권장했던 이유는 동덕여대가 학생들이 지원이 좀 떨어질 타이밍이었어요. 학생들이 지원을 다소 덜할 타이밍이었다.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좀 추천을 했고요. 그러니까 싫어할 타이밍이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작년에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작년의 분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입시 분위기, 수시라고 해야겠죠. 수시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교과 펑크가 좀 나가지고 교과 지원율이 올라갈 타이밍이었습니다. 교과 지원율이 올라갈 타이밍이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이 교과 지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쟁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를 경쟁률 한번 전체적인 경쟁률을 비교해 보시면 2025학년도가 2024학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동덕여대는 제가 학생들이 별로 지원을 좀, 특히 교과는 꺼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플랜을 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권장을 한 거예요. 그 이유까지 이유를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자, 이 점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당연히 이 정도 나와야지라는 느낌 드세요? 아니요, 이게 옳은 점수였어요. 그리고 너무 빡빡하죠. 이과가 됐든 문과가 됐든 이 점수들은 굉장히 타이트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이트하다라는 기준을 뭐로 잡냐면 이 점수 가지고요 다른 대학에 갈 수 있는 데들이 좀 더 있었거든요. 그 분산될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교과 전형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최종 경쟁률은요. 자, 인문계열부터 볼게요. 이거는 2024학년도고요. 2025학년도 수시 동덕여대 한번 볼게요. 동덕 2025학년도하고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말한 것들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인문계열. 자, 아이고 이게 아니지. 교과 전형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이게 2024학년도예요. 2024학년도. 보시면 4대 1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12대 1까지. 주력은 어떻게 해? 6대 1, 7대 1, 8대 1, 9대 1, 10대 1, 11대 1까지 이렇게 해서 12대 1까지 쭉 가죠. 시작은 4.67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2025 볼까요? 일단 뭐가 눈에 보이세요? 5대 1 쫙, 6대 1. 전체 학과 중에서 절반이 일단 5대 1, 6대 1입니다. 나머지도 많아봤자 7대 1, 8대 1, 10대 1 미만에서 끝났어요. 11대 1, 12대 1 없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5대 1, 6대 1이 절반밖에 안 되고 최종 경쟁률을 봤더니만 나머지도 10대 1 정도에서 다 끝났어요. 2024학년은 어떻죠?
아까 5대 6대 1 절반이었는데 여기 보면 한 7대 1까지도 넘어가고 나머지 절반으로 하더라도 11대 1, 12대 1까지도 넘어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경쟁률이 살짝 떨어진다. 살짝 떨어진다. 일단 지원자가 적어야 그 속에서 뭔가 변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원자가 많으면 그만큼 몰린 사람이 많다라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점수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예측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될 거다. 자연계열 한번 볼까요? 2024학년도입니다. 7대1, 8대1, 9대1부터 해서 13대1, 뭐 12, 13대1이 꽤 많죠. 밑으로 인기 있는 데 가보면 7대1부터 시작해서 한 13대1까지였는데 작년에는 어땠냐? 자연계열 한번 볼게요. 7대1부터 시작해서 쭉 했던 게 보이지도 않던 6대1이 벌써 2개가 나오죠. 7대1 여기 있고 13대1, 12대1은 없습니다. 아예. 그쵸? 그러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경쟁률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어땠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과 경쟁률이 다 올라가는 시기였다. 타이밍이었다. 근데 동덕여대는 내려갔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요거를 예측하고 동덕여대에서 찾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에 떨어질 학과가 나올 것 같다고. 이건 실시간으로 보고 찾을 수는 없습니다. 미리 짐작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학생 어디 붙었느냐? 그러면 작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원서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넣으실 건가요? 아동학. 제일 낫네, 아동학. 이 학생이 문과였거든요. 그럼 아동학을 지원하면 될까요? 글쎄요. 입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전 여긴 넣지 못하겠어요. 동덕여대식으로 해도 거의 한 4등급이잖아요. 전체 내신 4.1등급이고 이 학생 어디라도 다 불합격이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 요 정도에선 찬스가 올 것 같다 했던 데가 문예창작이었고요. 여기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학과가 많잖아요. 많은데 문예창작 추천했죠. 네, 여기 추천했었던 거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 이제 상담, 제가 이제 줌으로 상담했는데 다른 데서 이제 컨설팅도 받고 오셨던 분이에요. 물론 이제 좋은 컨설팅을 받고 오셨지만 제가 첨언해가지고 이런 이유로 여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 이과도 마찬가지로 찬스가 왔습니다. 이과도 제가 작년에 상담할 때 이제 다 추천을 했을 거예요, 여학생들. 근데 제발 좀 가라고, 가기 싫어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 크리스마스, 제가 문자 주고받은 날짜 보세요.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 언제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수시에서 최고의 합격은 크리스마스 전후에 합격하는 거예요. 수시에서. 이게 뭐냐? 추가 합격 문 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거예요? 5차 추합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렇죠? 문 닫고 합격한, 문 닫고. 거의 최종이죠. 이 정도면 문 닫고. 예비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문 닫고 합격했죠. 네, 아버님이 대단하신 거죠. 저랑 줌으로 이제 상담했던 녹화를 몇십 번을 돌려보고 원사를 심사숙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 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요.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요. 얼마나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부모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수험생에는 기다리는 기간이,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피말리는 기간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후의 합격이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왜냐면 내 점수를 가장 쥐어짜서 대학을 합격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상향 지원이죠, 이게. 네. 그래서 주의하실 건 올해는요, 크리스마스에 연락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 올해 수시 추가 모집하는 게 언제 끝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건 이렇게 얘기했죠. 수시 미등록자 추가 모집 연락하는 게 언제까지냐면 12월 24일까지예요. 크리스마스까지 가면 안 됩니다. 올해는 24일날 끝나야 돼. 24일날 연락받는 게 최고다. 예. 내 점수를 쥐어짜는 거니까. 대학은 1등으로 들어왔니 꼴찌로 들어왔니 중요하지 않아요. 합격하면 끝입니다. 합격했으면 똑같은 동덕여대 학생이죠. 어느 대학이 됐든 네 1등으로 왔니 꼴찌로 왔니 장학금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거 안 따져요. 같은 학교 학생, 같은 과 학생이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입시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올해는 황금돼지띠 인원이 많은 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거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상관이 있습니다. 절대로 상관이 있어요. 펑크가 제일 크게 났던 해에는요. 그 해 수험생이 가장 적었던 해예요. 실제로.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덕여대 합격한 후기 가지고 동덕여대를 분석하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동덕여대 입시 발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덕여대 입결 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발표 안 한다 그랬죠. 여기는 한번 볼까요? 이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덕여대는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게 동덕 창의 리더 보시면 이렇게 미발표합니다. 미발표. 이건 대학 어디 가서도 발표 안 해요. 이게 무슨 왜 발표를 안 하지? 얘네는? 죄송합니다. 관계자가 보고 계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발 발표 좀 해주세요. 발표를 안 해. 예. 근데 제가 여대는 좋은 찬스가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학종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마무리하는 식으로 멘트를 치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덕여대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에 이건 재작년도 컴퓨터학과 보시면 6.57대 1이죠. 근데 동덕여대는 보통 동덕 창의 리더가 1단계에서 3배수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건데 본인이 면접에 자신 있다? 그럼 이런 거 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학과 이런 거?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동덕여대를 가지고 활용을 해도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10대 1 미치면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교과랑 달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면 작년에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땠나 한번 볼까요? 인문, 자연 섞어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만큼이 다 10대 1 정도까지 묶어서 보면 이만큼이 다 10대 1입니다. 10대 1 미만. 이하 10대 1.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전체 학과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10대 1 이하였다고요. 3배수 통과할 확률이 다른 대학보다는 여기가 높다. 그런 느낌 좀 오시지 않나요? 왜 지원을 안 하냐고. 물론 여자의 마음은 제가 지금도 결혼한 지 10몇 년이 됐어도 아직도 아내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여자의 마음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모르니까 과감하게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대 한 장 넣읍시다. 네. 교과가 됐든 학종이 됐든 동덕여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신이 됐든 이화가 됐든 숙명이 됐든 뭐 덕성이 됐든 서울여대가 됐든 내 점수대에서 그 좋은 대체제 대안이 된다고요. 그걸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공법 학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